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시사하면서 접경 지역마다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강원도의 남북교류 협력 사업 역시 크게 위축될 전망입니다.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로 접경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자 강원도가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올해 양봉 농가의 꿀 생산량이 크게 감소할 전망입니다. 이상 기온 등으로 수확량이 줄어 농가의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 들어 처음으로 일본 뇌염 매개모기인 작은 빨간 진모기가 발견된 데 이어 중증 열성혈소판 감소 증후군을 옮기는 참진드기도 급증해 야외 활동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단 하루 만에 비무장지대와 금강산 인근에 군부대를 재배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강원도 내 군사적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불안에 떨고 있는 건 접경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일 텐데요. 평화도 경제도 위기에 빠진 접경 지역을 김사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중부전선 최북단에 위치한 철원군 대마리. 최근 북한이 잇따라 도발 행위를 벌이고 있지만 접경 지역 주민들은 비교적 차분한 가운데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TV를 통해 개성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장면을 지켜본 접경 지역 주민들은 긴장과 불안감 속에 어이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조금 겁도 나고요. 이래도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남북 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대북 전단도 걱정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처벌 의지에도 불구하고 탈북 단체는 6.25를 맞아 대북 전단 100만 장을 날리겠다고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과 인접한 이곳 철원 대마리에는 보시는 것처럼 도로 곳곳에 대북 전단 살포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경찰이 전단 살포 예상 지역과 주요 진입로에 24시간 감시 초소를 운영하고 추가 인원을 투입해 순찰을 강화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북한이 대북 전단을 문제 삼아 또다시 무모한 보복에 나서지 않을까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면전이 아니래도 여기 와가지고서 애들이 나부터 포라도 총알이라도 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불안은 안고 살죠. 접경 지역 주민들은 이번 사태로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접경 지역 경기가 더욱 악화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손님 3명 왔어요. 어떤 날은 이제 코로나 시작하니까 밥 한 그릇도 못 파는 날도 있어요. 평화도 경제도 위기에 빠진 상황. 마땅한 탈출구도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아 접경 지역 주민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앞서 보도된 것처럼 이번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발로 인해 남북 관계가 급속히 얼어붙고 접경 지역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역시 크게 위축될 전망입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남북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행동공언으로 접경 지역은 긴장 국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가 추진하던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기대가 컸던 강릉에서 고성 제진을 잇는 동해 북부선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동해 북부선은 지난 4월 남북 협력 사업으로 인정된 데 이어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 타당성 조사도 면제돼 빠른 진척이 기대됐었습니다.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되면 착공이 지연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남북 강원도 문화예술교류 등 통일부와 협의하던 8개 사업조차 위기를 맞게 된 겁니다. 사회문화, 체육,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는데요. 저희가 일희일비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게 저희 기본적인 입장이 되겠습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 추진 논의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강원도는 당초 육로와 하늘길, 크루즈 등을 활용한 다양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추진해 왔습니다. 고성 지역 주민들은 또다시 긴장감 속에 금강산 관광 재개를 하염없이 기다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북부선은 이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조그마한 희망 가닥이었는데 지금 상황에 금강산 관광 재개가 되겠습니까? 금강산 관광도 영 넘어갔고요. 북부선도 당분간이 아니라 영 넘어간 것 같아요.
지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 등을 계기로 강원도가 추진해온 52개 과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이 경랑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로 접경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자 강원도가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강원도는 내일 도청에서 강원지방경찰청과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접경 지역 시군이 참여한 가운데 대북전단 살포 방지를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합니다. 강원도는 대북전단 살포로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권과 재산권이 위태로워지고 접경 지역의 각종 개발 사업 등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며 대북전단 살포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양봉 농가의 꿀 생산량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꿀을 집중적으로 채집할 시기에 이상 고온 등으로 수확량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자연재해 수준의 타격이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어 양봉 농가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벌통 안에 벌만 가득하지 꿀이 거의 없습니다. 꿀 부족으로 사나워진 벌들은 사람을 공격하기 일쑤입니다. 춘천의 한 양봉 농가는 올해 꿀 농사가 대흉작이라며 한숨입니다. 지난해 20통에서 240kg의 꿀을 수확했는데 올해는 100통에서 140kg이 전부입니다. 한 통에 12kg씩 얻었던 꿀이 1.4kg으로 쪼그라든 겁니다. 아카시아가 제일 수확량이 제일 많은데 한 병도 못 딸 정도였어요. 하나도 못 딸. 예. 소비자들이 주문을 해도 예, 물량을 아카시아 꿀을 찾는 사람이 제일 많은데 못 주고 있어요. 양봉 농가의 꿀은 아카시아 꽃에서 80% 이상을 수확합니다. 그런데 아카시아 꽃 개화 시기인 지난달 중순쯤 전국적으로 내린 잦은 비에 벌들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했습니다. 또 아침 저녁으로 쌀쌀했던 날씨 탓에 냉해 피해도 입어 꿀 수확이 확 줄어든 겁니다. 양봉 농가는 자연재해 수준의 타격이라고 하소연합니다. 아카시 나무가 꿀을 내뿜으면서 향기를 많이 제공하고 그러면 이제 벌이 그 나무에 이제 많이 달려들게 되어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아카시가 그런 향기를 전혀 뿜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양봉은 축산업으로 분류되지만 마땅한 보험이 없어 재해에 따른 보상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과와 배 같은 과수와 비교하면 지자체 지원도 크게 부족합니다. 생산비도 건지지 못할 만큼의 대흉작에 양봉 농가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고 소비자들도 올해 꿀 구경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이달 초 한우 고기 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농가의 입식 열기도 뜨거웠는데요. 긴급 재난지원금에 따른 반짝 특수였습니다. 지원금이 소진돼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신중한 입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지난 3일 한우 1등급 1kg의 도매 가격은 22,340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 달 만에 22.3%나 폭등한 겁니다. 특히 등심 1kg의 소비자 가격은 1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고기값이 강세를 보이자 산지 솥값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횡성 경매시장의 경우 이달 초 한우 거래가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최대 59만 원 오르는 등 입식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천정부지로 치솟던 한우 고기값이 최근 다시 18,000원대로 17% 빠졌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이 소진되면서 확대됐던 한우 소비가 줄었고 외식과 단체 급식이 되살아나면서 가정 내 소비도 줄고 코로나로 폐쇄됐던 미국 육가공장 재가동으로 수입량이 회복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올해 도축될 물량은 79만 마리로 작년보다 2만 5천 마리, 평년보다는 4만 2천 마리가 많은 데다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고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같은 소비 진작 정책이 추가로 나오지 않으면 솥값 하락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향후 2022년까지 지속적인 도축 마리수 증가와 경기 침체 등으로 현재
한우 수요가 소실되면 한우 고기 도매 가격은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우 사육 마리수는 지난해보다 3.4% 증가한 300만 6천 마리로 2022년 말에는 334만 마리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지금 송아지를 입식할 경우 출하 시기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며 신중한 입식과 암소 감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강원도 청소년 인구가 20년 안에 10만 명가량 줄어 총 인구 대비 9%대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강원 지역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청소년 인구는 25만 명, 총 인구의 16.5%에 머물러 지난 2000년보다 11만 명 감소했습니다. 또 2040년에는 청소년 인구가 14만 5천 명까지 떨어져 강원도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6%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강원 학교에 다니는 6세에서 21세 미만 학령 인구는 오는 2035년부터 총 인구 대비 10%를 밑돌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강원도에서 올 들어 처음으로 일본 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가 발견돼 야외 활동 시 주의해야 합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일본 뇌염 예방을 위한 매개 모기 감시 결과 지난 8일에 채집된 모기에서 작은 빨간집 모기 한 마리가 확인됐습니다. 또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을 매개하는 참진드기 감시 결과 주요 매개종인 작은 소피 참진드기가 전체 95.5%를 차지해 야외 활동을 할 때 긴 옷을 입는 등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내일 강원도에서도 일제히 치러집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내일 100개 고등학교에서 6월 모의평가가 치러진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재학생 12,000명,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194명 등 12,428명이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이번 모의고사는 학생 간 접촉 최소화를 위해 점심시간이 20분 연장되며 수험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시험 당일 유증상자는 응시가 제한됩니다. 강원 지역 초중고등학생 가운데 65.7%가 사교육을 받으면서 매월 평균 22만 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에 따르면 2019년 강원 지역 초중고등학생 사교육 참여 비율은 65.7%로 전국 평균 74.8%를 밑돌고 있는 가운데 초등학생이 77.8%로 가장 높고 중학생 60.2%, 고등학생 49%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원 지역 초중고등학생의 매월 평균 사교육비는 22만 원으로 전국 32만 1,000원보다 10만 원가량 낮았습니다. 한림대학교는 오늘 대학 박물관을 32년 만에 이전해 다시 개관했습니다. 한림대 박물관은 고고 역사실과 민속공예실, 기획전시실, 석조물과 민속품이 전시된 야외 전시장 등으로 새롭게 단장했으며 일송 기념도서관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림대 박물관은 1988년 개관 이후 1980년대에서 2010년대까지 강원도와 중요 유적에 대한 문화재 발굴 조사와 학술대회 개최, 연구총서 제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가 코로나19 지역 확산으로 취소됐습니다. 춘천문화재단은 당초 내일 저녁 7시 30분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춘천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를 열기로 했지만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조치로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연을 예매한 관객에게는 개별 연락을 통해서 취소 환불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 공적 마스크를 1인당 일주일에 10장까지 살 수 있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적 마스크 구입 수량을 늘리고 이달 30일 종료 예정이던 공적 마스크 수급 조치를 다음 달 1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마스크 중복 구매 확인 제도는 유지돼 신분증이 있어야 마스크 구매가 가능합니다. 한편 날씨가 더워지면서 수요가 높아진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경우는 이르면 오는 20일부터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될 전망입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최근 도내 공사 현장을 집중 단속한 결과 소방시설업 등록 없이 영업한 업체 등 위반 사항 21건을 적발했습니다. 강릉과 양양의 공사장에서는 무등록 업체 3곳이 영업을 하다 적발됐고 인제 공사장에서는 소방기술자를 거짓으로 배치했다가 소방당국에 적발됐습니다. 도소방본부는 도급 위반과 무등록 영업으로 해당 업체들을 입건하고 소방시설 착공 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업체에 과태료와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습니다. 여름철 폭염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합동 TF팀이 편성 운영됩니다. 화천군은 오는 9월 30일까지를 폭염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교육지원청과 경찰, 소방 등이 참여하는 합동 TF팀을 편성해 취약계층이나 건설 현장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